얼마 전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플렉스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매년 억대 소득했지만 항상 강의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소하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저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영역이 바로 제 본업에서죠. 센터를 찾아주시는 소중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음향 설비와 빔 프로젝트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장비도 충분히 좋았지만 수강생들을 더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내서 더 멋진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2023년에 세계 경제 불황이 오니까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야 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설에 더 투자도 했습니다. 불황일수록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해나가야지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 본업에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딴 곳에 눈을 돌려버려요. 본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일확천금의 기회만을 노리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처음에는 투자를 시작하고 점점 투기로 변질되고 나중에는 도박으로 타락합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분산되기에 본업에서의 성취와 영향력도 점점 더 낮아지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도 붕괴가 되죠. 저는 항상 재테크 이전에 제주테크에 제대로 집중해내기를 추천합니다. 재테크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확실하게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금 모으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비효율적이 되겠죠. 게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확실한 재주를 만들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화를 벌어들이는 재주테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 과감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재주테크로 성공하는 길은 이렇게 확실한 반면에 재테크는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면 투자가 더 잘 될 거라고 오해하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장기적인 수익을 거둬낼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냉정한 투자 판단을 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재주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서 본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감행해야만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숙학원에서 재수생들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면서 심리를 안정시켜 왔어요. 당시 학생들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저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집중해서 교육해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식이 넘치게 있었지만 언제나 숨을 섞어낸 자세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섭렵했고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변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제 센터로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 그 의사부터 CEO, 운동선수,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죠. 그분들한테 센멘탈 수업으로 본질적 지식을 전수하면서 디테일한 면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다양한 책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기숙학원에서 첫 해에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자만에 빠져서 교육에 투자를 게을리했다면 지금 수준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언제나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센터에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제 목소리를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다면 1200만 원 정도 투자는 전혀 아깝지도 않죠.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만든 다음 확장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본업에서조차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설프게 투자만 하면 실패할 확률만 높아집니다. 확장과 투자의 올바른 타이밍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려 볼게요. 클레멘트 스톤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세일즈 신화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일즈 전략을 수립했고 수많은 세일즈맨들한테 지식을 전수하며 자신만의 금융 제국을 만들어냈죠.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종류의 거대한 확장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자신의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로 전국을 휩쓰는 상상을 하겠죠. 하지만 첫 단계는 자신부터 성과를 극한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제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을 확립해내야 하겠죠. 우선 클레멘트 스톤은 보험 판매를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를 잘 판매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공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성공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성공은 복제될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절대 원칙을 찾아내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모든 판매건마다 집중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체득해버려요. 보험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제대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세일즈 화법을 암기하고 체계적인 판매 계획을 수립하면 세일즈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죠. 고객과 대화할 때는 마치 배우처럼 감정을 실어서 말했고 훌륭한 작가처럼 기회가 올 때마다 자신만의 대본을 수정했습니다. 실전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혔고 그것을 대응하는 표준 대화법을 준비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클레멘트 스톤이 초창기에 세일즈 할 때 적용했던 공식 중 한 가지는 첫 마디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로 시작한다였습니다. 그는 이 공식에 따라 세일즈를 했고 첫날에는 2건, 둘째 날엔 4건을 판매했어요. 넷째 날에 대형 부동산 회사에 방문해서 판매 부장한테 접근했고 늘 하던 대로 첫 마디 던졌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판매 부장은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쳐으면서 말했어요. 이봐 젊은이, 앞으로 절대로 사람들한테 시간 달라고 부탁하지 말게. 그냥 시간을 빼서. 클레멘트 스톤은 그 조언을 따랐고 그날에만 판매 부장과 그의 부하 직원 26명한테 보험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시간을 내달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멘트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성공적으로 세일즈를 전개할 수 있게 됐죠. 통하지 않는 방식은 폐기하고 통하는 방식은 꾸준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클레멘트 스톤도 거인을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다가 백화점 대표나 대형 은행의 소유주를 상대하는 기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반복된 훈련과 시도를 통해서 거인한테 세일즈하는 게 오히려 작은 가게 상대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됐죠. 대기업의 간부나 직원들이 세일즈맨을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수많은 세일즈맨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회사보다 더 부드럽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스톤은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인을 쉽게 상대하면서 더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상대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거인을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편하고 쉽습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반복되는 시행착오 끝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세일즈 전략을 확고히 다지게 됐고 그 법칙에 따라서 계속 행동했고 계속 당연히 성과는 날로 높아졌을 뿐이에요. 그 어느 날 9일 동안 평균 72건의 보험을 판매했고 어떤 하루는 122건을 계약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클레멘트 스톤은 자신의 세일즈 실력이 정점에 도달한 것을 깨달았고 하루에 122건을 판매하고 꿈속에서도 보험을 판매한다는 것은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확장할 때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금융 제국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는 4줄짜리 세일즈맨 구인 광고를 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세일즈 전략을 전수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어요. 클레멘트 스톤은 자신이 우선 세일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최고의 세일즈 전략을 만들었고 성과가 정점에 올라서자 체력과 에너지를 갉아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면서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우선 무엇을 하든지 이 일만큼은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고 거기서 온 힘을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이 들 때 확장하면 그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 거예요. 저 역시 기숙학원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규모를 넓혀버렸었고 그 결과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규모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더 멋있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최대한도로 증명하고 그 뒤에 확장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